뇌물죄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의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의 집요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변론권과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었다 해서 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그런 결정이고,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새는 그 학과에서 단체로 잠바를 맞춰 입는 걸 과잠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 보니까 당잠이 생긴 모양입니다. 당 차원의 잠바. 예. 당잠을 입고 아까 이제 저걸 하는데 아유, 젊어 보이고 좋습니다. 뭐 대충 정치권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권의 반응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대면 조사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면 조사 촉구. 근데 이게 또 특검 기한 연장은 자유한국당 같은 게 좀 그렇죠. 지금 미온적인 것 같고.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 장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지금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야3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특검 연장법을 제정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권 상정은 가능해요. 그렇죠. 법사위가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근데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이것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거부해버리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28일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뭐 조금 오늘 아침에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조금 넘어가도 뭐 좀 쉬었다가 해도 상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정치권의 반응 대충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거였었는데요. 아마 속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벚꽃 대선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 정당들은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세한 내용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순위로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추이를 보면 변화가 눈에 띕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소폭 오른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폭 하락했죠.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소폭 오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앞질렀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는데요. 지금은 이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18%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에게도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주자 이모저모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게 33에다 21 더하면 55에다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까지 합하면 이게 60%가 훨씬 넘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외연 확대를 많이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합하면 38%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냐면 외연 확장 예. 38이죠. 안희정 지사 빼면은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4% 나왔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분들의 표가 나눠져서 그걸 합했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안 나온다는 거는 외연 확대의 가능성이 안희정 지사 제외하고는 좀 힘들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안희정 지사가 사실 무서운 상승세를 타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바로 이 외연 확장. 예. 본선 경쟁력이 사실 오히려 보면 잠재력이 더 크다. 예. 그런 아마 판단들이 상당히 아마 먹히고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충청도에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쳤거든요. 물론 뭐 충청도는 자신의 어디 앞방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상당히 상승세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될 부분 하나는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이 지지율 차이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호남이요? 상당히 좁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뭐 아시다시피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 소위 말해서 대승불원 후보에게 올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지세가 옮겨간다는 것은 안희정 충남지사도 본선에 충분히 예. 후보가 될 경우는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더 오를 봐요. 수 있다?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당내 문제로만 예.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 세대별 좀 전에 개갤럽 이 내용 중에 예. 세대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를 누르는 건 50대와 60대예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재인 대표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럼 50대와 60대가 사실 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지금 안희정 지사를 도우려면 전부 다 공인인증서 PC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귀찮게 1800에 11 몇몇 해서 전화 걸어서 등록을 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50대, 60대가 과연 그 귀찮음을 극복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아닌데 들어가서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예요. 근데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좀? 그렇죠. 예. 왜요? 저는 뭐 더 이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거의 그러니까 천장을 쳤다. 거의 꼭지점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보다는 불출마해야 된다 여론이 65%에서 많게는 거의 70% 가까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갔을 때는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보수층 지지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략적 모성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좀 거의 즐기려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제 서서히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도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어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경상도의 홍준표 지사의 도전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완전 합쳐지면서 아마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저는 뭐 더 이상 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보수층은 자, 아까 이 대선 주자 지지율 다 합쳐도 20%가 넘는 부동층이 있어요. 이 부동층은 계산해 보면 부동층이 한 거의 19%. 이 부동층은 사실은 보수에 가깝습니다. 중도 보수죠.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결과가 황교안 총리한테 왜 불리하게 나왔냐면 안희정 지사가 막 너무 화제를 많이 일으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기사가 적었어요. 그게 황교안 총리한테는 좀 불리했다. 이번 주는만 전 불리했다고 봅니다. 한번 뭐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셔가지고 예, 좀 불러주시죠. 본인 저희가 모시기 얼마나 힘든 분인데 한번 그 말이 맞는지 책임을 안 맞는지 지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